미친 듯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지만 특정 종목 6종목에 집중되는 현상.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소외되고 하락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때처럼 코스닥은 고점 대비 35%가 빠지는 역대급 변동성이 벌어지고 있는 증시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바닥은 언제쯤 올 것인가, 혹은 지금 손절하고 추후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증시에 도망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주 이렇게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투자 전략글, 그리고 투자 원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쪽집게 주식 탑2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식 사이클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은 제가 최근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뭐 때문입니까? 삼성닉스 레버리지가 한 달 새 210조가 몰려서 환율 못 잡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즉 이번 주에만 삼성닉스 레버리지가 코스피 전체 대금의 20%를 넘어서는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하한가로 갔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인데,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입니다. 서브프라임. 이때 경기 침체 관련해서 대규모의 금융권들이 파산을 하고 난리가 났었던 이 시대와 지금 변동성이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는 이제 실적이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정말 많았죠. 지금은 대규모의 실적이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점에서 이런 변동성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환율까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1월부터 6월까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낸 개미들이 대기 자금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용거래 융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년 상승장 때 25조를 훌쩍 넘은 여전히 높은 37조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용잔고 추이가 내려가면서 마찬가지로 시장의 조정이 비슷한 흐름으로 상관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용잔고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이 SK하이닉스가 선물한 매도에 45조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30원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외화로 돈을 번 것을 본국으로 환전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 원화 가치가 폭락한 부분도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용인과 청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사용될 예정으로 45조 원 자금이 들어왔을 때 30원이 빠졌던 것처럼, 이게 지금 앞으로 45조뿐만 아니라 앞으로 300조, 400조 이상의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원화로 가져오면서 환율 안정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은 우리가 비투와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지금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장의 조정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3월에 왜 빠졌습니까? 이때 거리두기를 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얇게 빠르게 왔었잖아요. 그럼 시장은 명분이 있고 실적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 고용이 둔화가 된다고 하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고요. OECD는 반도체 호황이 끝이 아니라 지금 시기상조다. 오히려 한국의 성장률이 2.6% 소폭 상향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AI 인프라 거품이 얘기하고 있지만, 엔트로픽은 마찬가지로 삼성과 AI 칩 생산 논의하면서 파운드리의 50조를 다시 한 번에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현상이 발생되는 게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닉스 레버리지와 B2,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일본과의 바로 이 금리차.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중순이 이제 시장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7월 달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소폭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당장 바로 환율이 1,400원대로 1,300원대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금리 차를 좀 줄이면서 다시 한 번에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이 지금 150조 팔고도 아직 안 끝났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최근에 설명드린 거 뭐였습니까? 결국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역대급 투자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50조를 팔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38%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홍콩이 지금 중국에게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했어?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건 오히려 외국인 보유 비율이 38%가 아니라 15%, 14%, 10%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오히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치의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정말 힘들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공포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버티면 다시 한번 회복이 커질 수 있는 시점에 매도 버튼 누르게 되면은 최저점 손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삼성과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여전히 있겠지만은 7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버티면서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월요일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탑2 소개를 드릴 거고, 일단 이 차트 세팅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3가지를 동시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디테일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기본적인 제가 알려드린 일봉상의 세팅 값으로도 사실상 상승장일 때 5월, 6월 달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이제 6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시장에 대폭락이 오면서 단기적인 수급 이후에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잠깐 샀다가 바로 팔아버리는 형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적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좀 3가지 세팅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간단한 세팅이고, 일단 왼쪽에 2가지 세팅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 그리고 중간 그리고 오른쪽 있으면, 왼쪽 중간은 이제 바로 30분봉 수급의 형태를 파악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오른쪽 지금 보이시는 가열 구간이 보이는 거는 바로 일봉 차트 세팅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가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거래량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거래가 없던 종목이 과매도 이후에 이렇게 최소 거래량이 나왔다가 방향을 돈이 들어오면 간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돈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상 기존에 제가 이 값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표가. 원래 일반적으로 목표가에 닿으면 기본적으로 종목들은 저항을 맞고 내려갑니다. 근데 최근에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이신 이 저항 라인을 돌려놓으면서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가다가 최근 이렇게 투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내려올 때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보시면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양수값이 되다가 돈이 빠져나갈 때는 또 이렇게 음수값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눌린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반대로 이렇게 음수값이 나오고 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차익 거래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눌린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요. 이거 보시면. 그렇죠? 계속 줄줄줄줄 내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눌린 구간에서 보시면 어때요? 제 구름주는 2개, 투매조는 2개 세팅했는데 한 번 1차 매수, 2번 2차 매수하면 반등하면 크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온 자리에서 확률이 상당히 높은 차트 세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3가지 세팅으로 봐야 이제 시장에서 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삼성전자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차트 세팅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개의 선 보일 거예요.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이게 추세선이라고 얘기했죠. 추세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보셔야 되는 게, 내 종목이 추세선 위에 있는가 아니면 밑에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 오히려 이 종목에다가 불타기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고, 안정화가 되는데도 추세로 못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손절한다 하면 차라리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다가 불타기를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가열 구간에 산 이후에 가매도가 거치고 나서 이 추세선에서 안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이 차트 세팅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닥선 구간에서 기본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깼죠. 깼는데 바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양봉을 돌리면서 지금 저점을 잡아주는 형태가 일봉상에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전히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놓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차트로 확인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가 엄수가시 때는 지속적으로 반등도 제대로 반등 안 나오다가 내려가다가 양수값이 들어오면서 파동이 정말 크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최대한 반등의 매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양수값인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반등의 파가 그나마 그 추세가 단기적으로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양수값이 나오면서 돈도 마찬가지 크게 들어오고 추세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음수값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하락을 이렇게 음수값으로 바뀔 때는 반등이 원래 이런 데서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투네존 더 이탈하고 나서 반등 한번 나오고 또 깨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지금 더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 세팅이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보여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봉상 보면 이렇게 감에도 나오고, 그리고 추세선을 유지하고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깼다가 다시 돌리면서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종목이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구간에서 맞으면 저항 맞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구름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에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되죠. 양수값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서 여기 구간의 전고점 라인을 맞고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기회를 주면서 눌림목 자리에서 좀 버텨주고 있죠. 여기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내에서 최대 이 14,000원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눌림목 자리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종가 형태로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장중에 발생되면 장중 눌림목 매수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좀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고, 자,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시총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확률이 높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100억밖에 안 되면 반등 잘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도 강의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이제 18년도, 17년도에는 거래대금이 300억만 터져도 야, 대단합니다 이랬어요. 대단합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20년도 지나서부터 거래대금이 이제 최소 이제 뭐 800억에서 1000억까지는 나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고 있고, 점점점 이제 시장에 돈이 풀어지다 보니까 25년, 26년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1조 이상 돼야 이제 탑 트레이더들이 좀 매매를 할까 말까 하고, 그만큼 또 시장에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서 뭐 4조가 터진 경우도 있고, 그 막 대규모로 돈이 들어오는 거래대금 나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이거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거 뭐 진짜 뭐 9조 4천억이다. 9조 4천억. 어마무시한 거래대금이 한 종목에, 거래대금이 9조 4천억이 시총 1,000억에서 3천억짜리에게 터졌으면 이거 몇 년 이상 갔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SK하이닉스 거래대금 9조 4천억으로 그 10%를 급등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게 시총 지금 SK하이닉스 시총 얼마입니까? 시총 되게 무겁잖아요, 이 종목. 이 종목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1,700조인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9조 4천억이 시총 1,000억짜리, 3천억짜리 이런 종목들에 들어간다면 그냥 뭐 점상 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냥 한 번에 점상을 랠리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런 시총 1,000억짜리, 3천억짜리 종목 몇십 개, 몇백 개를 그냥 한 번에 툭툭툭 치면서 갈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이 다 삼전 익스로 가다 보니까 우리 호가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들이 좀 들어와야 좀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좀 반반 매수도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해보게 될 텐데, 지금 상황상은 크게 막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형태는 좀 보이지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유파워 플라즈마도 일단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두 개, 이 추세를 그래도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선으로 돌려놨는데,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 대금이 180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시면 거래 대금이 뭐 160억. 그러니까 시총의 자체가 이제 작은 종목은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990억 정도 터졌는데 상한가를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이 돈도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 대금 없이도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보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에 이제 상승 탄력을 보일 때 이렇게 바닥선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돌려놓고 있는데, 이 종목도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1,5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항상 이 저항 라인을 돌려놓고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여기 저항 맞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예요, 목표가. 단기적인 최대치.
이 종목의 최대 상승치가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0분봉 차트 보면 어때요? 다시 한번 최근에 돈이 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양수값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 보이고 윗골이 좀 달리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8,25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해봤다가 파동 한번 나오면은 바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눌리더라도 2차 매수 7,750원 이하로 1차 매수한 다음에 2차 매수한 다음에 파동 나온 다음에 다시 슈팅 나왔을 때 1,500원까지 끄고 할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유파 플라즈마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감에도 거치고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소한 이 1,500원 요 라인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죠. 이 1,500원 라인이 또 정확하게 또 여기 큰 매물이었잖아요. 이런 매물들, 악성의 매물들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정말 신기하게도 목표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유파 플라즈마 관련해서 이제 이게 무슨 종목이고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건지를 뉴스로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파 플라즈마가 보시면 딱 뉴스 나오죠.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사 EMT 유파 플라즈마 28년까지 물량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소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면서 이 종목이 그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구나를 확인해 보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온 종목들 대상으로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고. 자, 지금 이제 한국콜마도 지금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감해도 이후에 최소 거래량 나오고 추세선을 유지하면서 두 개의 추세선 깬 다음에 탄력이 나오고 지금 감해도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콜마도 목표가 구간에서 계속 저항 맞으면서 더 가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뭐 저항 라인을 계속 트라이하면서 단기적인 이 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단기적인 목표가 라인에 계속 맞을 때마다 저항을 맞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내려왔을 때 눌림목일 때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게 웅스컷이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세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세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열 구간 이후에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이제 급속도로 깨졌죠.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해도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최고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죠. 근데 이 종목은 뭐 추세적으로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돌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상승 추세는 아니지만 신고 거래량이 최저 거래량 나오고 상방으로 움직였다가 의미가 있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액은 300억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종목은 아니죠. 추세가 무너진 거진 맞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렇게 최소 거래량 나오고 방향을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눌림목 나오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추세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목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파세코는 8,000원까지가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8,000원이 딱 여기 추세, 대추세선, 추세를 바꾸는 가격대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일단은 양수값이 됐죠. 근데 거래 대금이 300억이기 때문에 내가 3천만 원 있으면 이 종목에다가 3천만 원 몰빵할 수 있을까요? 네, 최소 500만 원에서 뭐 700만 원 정도 저 같으면 하겠네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낮을 때 이렇게 비중을 자연스럽게 좀 낮춰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차 매수 한번 해보고 2차 매수한 다음에 목표가 8,000원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게 지금 차트 세팅만 보더라도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좀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장중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눌림목 구간 공략하는 그런 대응반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추천 종목 역시 장중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기에는 한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급변하는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결정을 좀 하나 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접근했을 때 큰 반등이 나오는 사례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금 흐름이 음수로 전환하면서
실제로 큰돈, 큰 세력들, 기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종목들은 하락 이후 반등 다음 반등도 없이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매수해야 하는 자리와 피해야 하는 자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만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분간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장중 실시간 눌림목 대응방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장중에 조건이 발생된 종목을 왜 들어가고 기다리고 매수하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이제 수급에 꼬이고 또 매매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기보다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모집 인원이 마감된다면 다음 달 기수에서는 이번에 신청해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때 또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참여는 100% 무료이고요. 신청 과정에서 보내주시는 연락처는 통봉 안내와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종료 후 안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두는 이유는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개발한 매매 기법과 분석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니 이 점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종목, 월요일 7월 6일 이때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종목, 바로 지금 보이시는 뉴스 보시는 것처럼 이 삼화전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화전자의 재료는 결국 이제 페라이트 이 코어 독점 공급 관련 이슈인데, 이게 히토류를 좀 대체하는 관련 이슈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지연되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 이제 히토류였어요. 지금도 이 패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고 잠시 휴전을 거쳐가고 있지만, 이와 관련돼서 이 히토류가 또 로봇에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 AI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필수적인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삼화전자가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또 지금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기아, 글로벌 완성차 부품 내재화 전략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페라이트 코어 최대 수혜처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일단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최소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저항을 맞고 이 종목들 보시면 항상 특징이 고가 만들고 죽여놨다가 고가 만들고 죽여놨다가, 그래서 이런 N자형 파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만들면서 적응 상한가로 만들다가 이렇게 음봉에서 700억 정도 터지고, 최근 바닥에서 마찬가지로 적은 거래량을 터지다가 다시 고가권 라인에서 800억이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의권에서 거래 대금이 그래도 의미 있게 터지면서 계속 매물을 가져오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봉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 구간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세력 매집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자리는 완벽하게 추세를 돌린 자리는 아니죠.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점선 라인을 돌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대추세를 바꿔놓는 흐름은 맞지만 완벽한 상승 추세 구간은 아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긴 파동을 보유해서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짧게 마디를 단기간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럼 일봉 차트를 확인했으니까 지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표가 구간을 상한가로 돌리면 파동이 한번 나오는데, 항상 보시면은 이 목표가 저항 라인을 버텨주면은 반등이 나오고 깨면은 하락으로 전개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거의 대부분 목표가, 제가 설명드린 목표가 구간에서 목표가잖아요, 이거. 이 점선. 이 목표가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슈팅이 한번 나오면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으로 확인이 되고요.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가권 이 저항 라인에서 목표가 맞고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돈들이 들어오면서 목표가 부근에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 구간에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시초가 베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 베팅으로 여러분들 공략을 한번 해봐서 다시 한번 파동, 기존에 이제 전고 라인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4,5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제 다시 한번 갭상승을 해서 시작이 되면은 최대 맥시멈 다시 한번 전고점 이 매물이 두터웠던 4,400원 라인까지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초가 매매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수급적으로 부분 봤을 때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음수값으로 나왔을 때는 질질질 새고 반등도 안 나오다가 양수값으로 전환되면서 상한가 말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서 터치를 한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 확대 이거 볼게요. 자, 시가 라인이 자 보세요. 저가가 0.47%에서 시가를 딱 해놓고 시가를 7% 해놓은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를 맞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든 거예요. 이 캔들 자체가. 시가가 7% 시작했다가 저가 0% 빠졌다가 다시 고가로 만들어 놓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한번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투매가 나왔죠. 투매가 나오는 자리에서 음수값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게 뭔 의미냐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지점에서 자 볼게요.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오고 다시 이 투매전에서 자리를 잡다가 음수값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 매매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내가 여기 샀다가 다음날에 빠지는 자리에서 음수값이면 이게 손절해야 되는 자리겠죠.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양수값을 만들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투매 자리에서 또 기회 와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지킹을 했죠. 근데 이게 적응 수익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저점 저가 대비 이게 몇 프로예요? 14%짜리 14%짜리. 절대 적응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를 말고 지금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야? 시초가 베팅을 해가지고 아침에 수익을 내는 전략과 두 번째로는 시초가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가 7% 정도 만들어 놓고 다시 눌림자리가 이거 얼마예요? 3,300원에서 3,200원.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상승 추세는 완벽하게 전환은 안 됐으나 목표가 저항 라인에 붙여 놓은 걸 봤을 때 이 종목은 시초가에서 파동을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시초가 이후에 바로 눌림목 없이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눌림목을 저가 라인 주고 다시 슈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눌림목 저가 라인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300원, 3,200원 라인을 맞고 반등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웨이로 슈팅 나오면서 목표가 4,4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가 오면은 우리는 매수해야겠죠? 이 자리 오면 매수해볼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 주라도 한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눌림목 자리 안 오고 바로 시초가로 슈팅 나오면 돌파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목표가 4,400원까지 1차적인 파동까지는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4,000원 상단부터는 이제 이 매물이잖아요. 이 매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이 양봉으로 좀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삼화전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제주 반도체 한번 여러분들이 눌림목 수익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혈구간 이후에 감해도가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장주 조건과 두 개의 추세선을 깨지 않죠. 버텨주면서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승 이후에 계속 이 매물을 만들어 놓고 다시 저점을 잡았는데 이렇게 감해도가 나온 상태고 지금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 여기에서 양봉이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최대 맥시멈 기준의 매물 라인까지 한 12만 원까지 한번 단기적인 파동이 한번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바닥선 보이시죠? 바닥선 보이실 텐데 이 바닥선에서 딱 정확하게 지지받고 다시 턴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상승 거래가 나오고 나서 거래를 쫙 죽여 넣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방향을 좀 턴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여기 저항 라인 맞으면 목표가 맞고 저항 맞고 내려오는데 이때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를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여기를 깨고 다시 여기 저항 맞죠. 저항 맞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거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정말 최대치면 다시 이 라인 14만 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여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잘 모으면은 12만 원까지는 한번 거래가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것도 분봉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음수값이에요, 음수값.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돈이 잠깐 들어왔다가 여기서 투매존에서 반등 나오고 투매존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뭐 수급이 엄청나게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빠르게
물량을 크게 태워서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리는 뭐예요? 눌림목 수익 매매. 네, 분할 매수 관점인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값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을 대상으로 당일에 가장 강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눌림목 1차, 2차 매수를 해서 슈팅에 투매 이후에 슈팅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처럼 일봉상 감매도의 추세를 무너지지 않은 종목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온 종목은 우리가 분할로 모아서 슈팅에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바로 바닥 구간을 찍고 감매도 라인을 거쳐서 돌려놓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고 그래서 목표가를 12만원까지 분할 매수 이렇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뭐 333으로 1 이렇게 사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2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비중을 산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이제 91,500원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뭐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10만원까지 저항 맞고 다시 내려갔다 턴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여기 내려와서 여기 85,000원 이하로 8만 저 저항 라인 투매 라인 맞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좀 싸게 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85,000원 최저는 75,000원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호가로 쫙 깔아놓고 여기서 체결되면 반등 이후에 매도가 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 반도체랑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종목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다시 한 번에 턴을 하는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에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자리 잡으면서 좀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던 우리 코스닥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좀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까지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너무 달리면서 좀 시장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있죠. 사실 이렇게 깍차하게 마감됐으면 다음 주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한 주 마감이 이렇게 윗꼬리로 달렸잖아요. 음봉을 덮으려다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멀었다는 거고 요런 라인에서 좀 흔들다가 다시 한번 이제 1000포인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돌려놓을 때 갖는 종목들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시장 AI 슈퍼사이클에 맞물린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SMR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방산이라든지 지금 결국에는 실적과 돈을 겸비한 그런 종목들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 위주로 가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 건데 특히 기대주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서 그동안 부각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회복 이후에 행보 양상으로 가면은 이런 종목들이 대규모의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매매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식으로 인생을 바꾸려면 한 번쯤은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매년 투자자들의 인생을 바꾼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금양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뉴스가 나온 뒤에 발견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수익을 만든 사람들은 시장에 아직 주목하지 않을 때 거량이 붙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재료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시장 전체가 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료가 뉴스가 나오고 증권사 보고서가 쏟아지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저점이 아니라 남들이 만든 가격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종목명과 투자 포인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공유를 해도 되지만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선착순으로 이 종목을 한번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만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 의사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확인 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